자, 시작할게요. 자, 요즘 현대산문이 좀 까다롭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현대산문 독해 방법, 이런 것들 좀 방법적인 것들 언급하고 시작할게요. 해보자. 자, 일단 산문류 작품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확인해야 될 점 먼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고전 소설보다는 현대 소설이 좀 까다롭고 어렵게 좀 출제가 되죠. 특히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서사와 큰 갈등 양상,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현대 소설은 조금 더 복잡해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요즘 출제되는 현대 소설의 난도가 최근 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정답률에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학습하실 때 22년도 이전 것들은 뭔가 좀 무난하게 풀리는 것 같은데 최근의 것들은 뭔가 한두 문제씩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틀릴까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진 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최근에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현대 소설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보기와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을 자 먼저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보기와 제목을 먼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독서류와는 다르게 특히나 이제 제가 산문류 독해할 때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산문류는 텍스트가 깁니다. 맞죠? 근데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를 읽는 것이 먼저 읽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맞죠? 보기는 이제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라 뭐 독서를 읽을 때는 보기를 먼저 읽는 게 하등 의미가 없지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제목과의 관련성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인물, 자, 두 번째 상황, 자, 갈등. 자, 인물, 상황, 갈등의 양상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물과 관련된 정보에서는 자, 최대한 어떠한 정보들을 좀 읽어내면 좋느냐. 자,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좀 읽으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일단은 인물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은 대립관계. 대립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 첫 번째로는 소설에서 갈등은 필수적인 요소죠. 맞나요? 인물과 인물 간의 대립관계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런 대립관계의 중심축이 언급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또 서술 방식에 관련된 양상. 서술 방식에 관련된 양상. 자, 서술 방식에 관련된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가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서술자가 그 특정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지 맞지? 자, 그런 식으로 이 서술 방식은 내면을 드러내주는 서술 방식의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나가 나의 내면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아니면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이제 중심 인물을 초점화 시켜가지고 이제 내면을 드러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상황에 관련된 정보들은 이제 무엇을 읽으면 좋냐? 이제 상황에 관련된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수도 있고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상황에 관련된 정보에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줘야 되는 점은 바로 뭐냐면 보기에 줄거리가 제시되는지 여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소설 보면은 앞부분에 줄거리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맞지? 자, 근데 줄거리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 줄거리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앞부분에 줄거리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보기에서 앞부분의 줄거리가 아닌, 맞죠? 소설 전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좀 단서를 얻으셔야 돼요. 자, 소설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되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 전문을 다 수록할 수는 없잖아. 맞지? 특정 부분이 발췌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발췌된 내용을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춰 봤을 때 맞죠? 어느 부분에 이제 대응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에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특히나 요즘에는 무엇을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제 초점화 여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선택지랑 1대1 대응만 시켜보는 방법으로도 이제 답이 나오는 식의 패턴들의 문제가 꽤 많았어요, 얘들아.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선택지가 보기에서 보면은 자, 보기의 선지 구성을 보면은 맞지? A를 통해 자, B를 알 수 있음. 자, 보기의 선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랬을 때 이 A 부분은 본문에 볼드체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B는 보기의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 B 부분이 보기에 나와 있냐 없냐 이런 식의 키워드 독해만 하더라도 문제가 풀렸단 말이야. 맞지? 그래가지고 조금 좀 수월한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대다수의 보기 문제의 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보기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들은 정답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서, 자, 이 초점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맞죠? 읽는 중, 자, 문제풀이가 요구되는 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황에 대한 단서가 나왔다. 그 상황에 대한 단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설을 읽는 중에 맞죠? 그 해당 선지를 자,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자, 필요성이 요즘 생겼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이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문 독해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갈등의 양상. 자, 갈등 같은 경우에는 유형과 자, 그리고 변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 유형과 변화 과정. 자, 갈등의 유형이라 하면 맞죠? 내적 갈등일 수도 있고 자, 외적 갈등일 수도 있어. 맞지? 자, 내적 갈등이라고 하면 딱히 언급이 되지는 않고 맞죠? 좀 추상적인 표현, 관념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언급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해주자면 이 내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양상, 이런 양상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와 관련된 진술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보를 해주면 좋아요.
보통 현대 소설에서 이제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어렵게 제시되는 갈등의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외적 갈등이야 이제 발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야, 둘이 그냥 사이가 좀 불편하네 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면 심리에 관련된 진술은 요즘에는 막 중층적인 진술이라고 한다면 뭐랄까, 일단은 자기 내면에 대해서 뭐 양면적인 진술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출제했던 그런 소설들 보면은, 자, 스스로를 속물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속물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에 대해서 또 합리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면 심리에 관련된 그런 중층적인 진술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단계의 갈등 제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내면 심리 진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양상을 정확히 좀 구조화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죠? 자, 그래서 내면 심리가 중층적으로 진술이 되더라도 막 두 개, 막 세 개, 네 개 이상 막 그렇게 본인의 내면 심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진 않아. 맥시멈 두 개야. 맞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긍부정의 대립 구도로 파악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양상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문제 풀면서 좀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 갈등에 관련된 요인. 외적 갈등에 관련된 요인들은, 맞죠? 자, 이건 변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변화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갈등이라는 게, 맞죠? 심화가 될 수가 있고 해결이 될 수가 있어. 맞지? 자, 변화라는 것은, 이 갈등이라는 것은, 맞죠?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화가 될 수가 있다. 맞지? 해소와 심화 부분. 해소와 심화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이제 출제되는 포인트다. 평가원 문제에서는 항상 변화 지점에 관련된 포인트들이 주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해소가 됐다라는 것은, 자,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심화됐다라는 것은, 자, 부정적인 상황으로 더 심화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 각각도 이제 변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긍정에서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원에서 이제 변화 지점으로 나타나는 갈등 양상으로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항상 이러한 식으로, 자, 우리가 그 변화 지점을 확인을 해가면서, 자, 이 보기 문제를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 문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문 독해를 하기 위한 단서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얻은 단서들을 작품 독해 과정에서, 자, 인지를 해주면서 독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작품 독해 과정에서 인지라는 것은 바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대응. 자, 대응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번 있죠. 2번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늘 볼드체는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그 보기의 내용을 독해를 해가지고 이러한 단서들을 얻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독해를 이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볼드체가 나온다. 그러면은 보기에 있는 선지들과 이제 대응시켜 가면서 꼼꼼하게 이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제 보기를 먼저 독해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뭐 얼추 알겠어. 그리고 이제 보기 문제와 그리고 이제 지문 독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 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문 독해하고 나머지 문제는 풀면 되나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선생님? 자, 나머지 부분들은, 자, 이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해 전 문제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적 문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소설은 정보량이 많습니다. 정보량이 방대해요. 텍스트의 양에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독해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읽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독해 목표 설정. 그러니까 총 4문제란 말이야. 총 4문제인데 한 문제는 지금 보기 문제고, 맞죠? 이제 나머지 이제 3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유형이 시점을 파악하는, 시점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냐, 시점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와 더불어 사실관계 일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 일치. 그 다음에 밑줄 비교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시점하고 서술상의 특징 또는 사실관계 일치 불일치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섞여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따로따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작품이 시점이나 서술상의 특징에 있어서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맞죠? 그렇게 아니라면 뭐 사실관계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연계 작품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사실관계 파악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시점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초점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계 작품은 대부분 애들이 얼추 내용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근데 비연계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거의 90% 넘는 확률로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마찬가지로 좀 나오는데, 이 밑줄 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맞지? 그 예전에 나왔던 유형인데, 그래도 유형 구분해보면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거나, 자, 사건 전후의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 자,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밑줄만 독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은 밑줄 제외한 밑줄을 제외하고 해당 시 공간적 배경이 일치하는 일치하는 맥락을 자, 범주화 시켜가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따 문제 풀이할 때 좀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건데, 요즘에는 이제 맥락 파악 문제로 많이 나와. 맞지? A, B, C, D 막 이런 식으로 밑줄 막 정신없게 그어놓고, 각 밑줄 간의 의미 파악, 그리고 밑줄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 파악,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밑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맞죠? 밑줄 자체는 보통 결론 정보일 확률이 높고요. 그 밑줄 정보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좀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바로 밑줄을 제외하고 앞뒤 이제 그 서술 문맥을 보시고 시 공간적인 배경이 일치하는 부분의 맥락까지는 범주화를 딱 시켜보고 줄로 딱 범주화를 시켜본 다음에 그 맥락 안에서 해당 밑줄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독해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공간적 배경의 변화 과정에 관련된 정보들은 다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박스 표시로. 알겠죠?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특정 범위와 관련해서 서술상 특정 범위에서 나타나는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거나, 자, 인물의 행동
양상을 비교한다거나,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죠. 자, 범위 설정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밑줄 문제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요. 특정 범위는 보통 A하고 B 해가지고 크게 뭐 묶어 놓죠. 크게 묶어 놓은 두 부분에 뭐 서술상의 특징이 나타나거나 인물의 행동 양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교의 문제잖아. 비교의 문제. 자, 비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변화 지점. 자, 변화 지점에 해당되는 선지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마다 좀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문제를 풀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튼지 간에, 자,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읽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읽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지를 인지를 해가지고 좀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자, 독해를 시작을 하겠지. 자, 작품 독해를 시작을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표시, 어떤 것들은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시 공간적인 배경에 관련된 진술, 시 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진술은 좀 박스 표시 쳐주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배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 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것들. 자, 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무조건 박스 고정이고, 시간적 배경에 관련된 것도 이제 박스 고정인데, 근데 시간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작품 전체적으로, 자, 딱딱딱 끊어주면서 이제 읽어주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에서 역순행적으로 작품의 사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앞부분은 현재인데, 자, 근데 중간부터 어제 저녁의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이 제시가 되잖아. 그러면은 과감하게 어때? 작품 중간에 줄을 그어놓고,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옆에다 이제 묶어주고 현재,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거, 이런 식으로 작품 전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진 않아요. 맞죠? 역순행적 구성이 잘 나타나진 않고, 그냥 그날 그때 디테일하게 나오는 시간적 배경만 이제 박스로 잘 처리만 해주면은 무리 없이 사실관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근데 현대 소설은 고전 소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이 많이 나옵니다. 맞죠? 내용이 이제 복잡하게 얽힌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의 변화에 관련된 진수들은 단지 뭐 엊그저께 일이었다라는 부분에 박스를 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 과거 그 해당 시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문 전체적으로 범주화를 시켜주면서 독해를 해주는 것들, 맞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물과 발화에 관련된 진수들. 자, 인물과 발화에 관련된 진술. 자, 인물과 발화에 관련된 진술에서 이제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뭐 피하, 근부정 대립 관계 없이 그냥 다 동그라미로 뭐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발화에 관련된 진술 같은 경우에는 고전 소설과 마찬가지로, 맞죠? 자, 이 대화는 항상 누구에게, 이 발화 주체와 발화 객체,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만 좀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발화 과정에서 그 장면이 단 둘이 아니라 만약에 3명의 인물이 나온다. 만약에 이제 발화 과정, 그 대화가 이제 나타나는 장면에서 그 해당 시공간적 배경에 3명 이상의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좋아? 좀 구조화 시켜주면서 읽어주면 좋아. 그러니까 작품 밖에 뭐 A하고 지금 B하고 뭐 C하고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앞부분에서 읽었던 이제 갈등 양상에 대해서 뭐 이러한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맞죠? 인물 간의 갈등에 관련된 그런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구조화를 시켜주면서 여기다가는 얘는 좀 긍정이고 얘는 좀 부정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A가 B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B는 지금 C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작품 옆에다 이제 구조화를 인물 이름을 각각 이제 적어준 다음에, 맞죠? 이제 구조화를 좀 시켜주면서 파악을 해주면 좋아요. 이 과정 속에서 자, 대명사로 인물의 이름이 지칭되는 그 과정을 좀 주목해주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우리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그 해당 문맥 안에서 지금 얘 누구 말하는 거다, 누구 말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파악 안 하고 좀 빨리 읽는데 치중을 해가지고 그냥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문제 안 풀립니다. 뒤에서 문제 안 풀리고 다시 지문 뒤적뒤적 거리다가 시간 털려요. 맞죠? 그러니까 현대소설에서는 늘 말하지만 현대소설이든 고전 산문이든지 간에, 맞죠?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을 목표로 좀 해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초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서두 부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읽어주신 다음에 그 중반부터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만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맞죠? 전체적으로 좀 완급 조절이 매우 중요한 파트가 소설 파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소설을 잘 하려면은 결국에는 읽을 때,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막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과 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는 것들을 본인이 기출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좀 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제 시간을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맞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시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 과정, 두 번 하고 세 번 읽는 과정을 좀 지향하는 독해란 말이야. 맞지? 읽는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돼도 돼. 괜찮아.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설 독해가 끝나면은 문제가 거의 한 8, 90%는 풀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독해와 문제풀이를 동시에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가 현대소설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